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개인회생 진행하실 때 내 가족, 지인, 그 다음에 어떤 개인 간에 내가 빌린 채무도 채권자 목록에 올려서 개인회생에 진행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보세요. 무한정 이런 걸 인정해줘 버리면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자, 이제 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채무가 이제 과다에 많아지고 이자에 메꾸는 상황이 되다 보면 돈을 빌리죠. 근데 돈을 빌릴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누구한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냐면 이미 은행권에서는 이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고요. 가장 먼저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부모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한테 먼저 나 돈 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내 자식이 그러니까 거의 다 막 있는 거 다 끌어다 해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형제가 아니고 난 형제일 줄 알았거든요. 제가 물어보면 가까운 친구예요, 이제. 가까운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돈 부탁을. 그래서 이제 힘드니까 그것도 갖다가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도 막히면 이제 형제들한테 이제 돈에 대해서 좀 아쉬운 소리를 하죠, 빌려달라고. 이제 형제들도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촌, 이모 이제 이런 가족들한테 빌리는 순이 되는데 여튼 이게 채무가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공정에 몰리다 보면 실제 부모, 가족이나 이런 지인들, 친구들한테 이제 실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을 채권자 목록에 올릴 수 있는 여부를 좀 설명드리려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없는데 지금도 아마 그렇게 시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많았다 하더라고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내 친구나 뭐 내 부모를 차용증을 몇 년 전 걸 만들고 돈도 빌리지 않는데 막 해가지고 채권자 목록에 막 올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회생은 매달 채무자가 내는 변제금을 채권자들한테 채권 액수에 비례해서 안 분배당해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는 채권자가 A, B 두 명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막 가라로 차용증 쓰고 공證서 만들어가지고 채권자를 C, D, 내 부모, 이모, 뭐 삼촌 다 집어넣어. 그러면 원래 채권자 A, B가 배당받을 돈의 액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예전엔 그랬다 하더라고요. 개인회생 초창기에는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또 어떤 게 또 고려가 되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줄 때 너 빌려주는 거야 이자 갚아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주는 경우가 많겠어요? 아니면 그래 이 돈 갖다 써 그냥 너 줄게 이게 더 많겠어요? 제가 볼 때는 부모 자식 간에는 후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물론 저는 우리 엄마한테 빌려올 때 그렇게 안 빌려오고 나는 하여간 난 빌려본 적도 없네. 나는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나한테 항상 돈을 빌려달라는 빙자하에 돈을 강치해가죠. 돈 달라죠 저한테. 여튼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른 진짜 채권자들이 배당받아야 될 돈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쪽을 까다롭게 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부모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봐요. 부모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통장에 이체된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거를 거의 실무상 증여로 봐요. 제가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보면 증여예요. 그러면 빌려준 걸로 해서 채권자 목록을 옮기려면 장기간에 걸쳐서 그 빌린 돈에 이자를 꼬박꼬박 부모한테 이체한 내역까지도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빌린 걸로 인정해줘요. 근데 자식들이 힘들면 부모한테 이체를 돈을 받았어. 그러면 내 부모한테 이자를 꼬박꼬박 납부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부모가 네가 힘들어 내가 돈을 줬는데 그래 엄마 그래 내가 빌린 거야 내가 그래도 이자 꼬박꼬박 넣어줄게 힘든데 이자를 꼬박꼬박 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빌렸는데 이자를 꼬박꼬박 납입한 내가 사례자는 딱 한 명 봤어요. 제가 여태까지. 정말 그러신 분 계셨어요. 이자 꼬박꼬박 납입해서 그 인정받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부모는 그렇고 이제 부모 외에 형제, 지인 이제 이런 분들은 이체 내역이 있어야 되고 원리금 납부 및 뭐 차용증, 공정서까지도 명확하게 다 입증이 돼야 되고 심한 경우는 개인회생님이 어떤 것까지 보냐면 빌려준 그 가족이나 지인 있잖아요. 어디서 돈을 형성돼서 빌려줬는지까지도 확인까지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 돈을 빌려줬을 때 그 사람이 원래 기존부터 갖고 있었던 돈이었다면 큰 문제를 안 시키고 돈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빌려준 것까지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까지 요구를 해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한 3천만 원 줄 테니까 일단 내 통장으로 넣어놔. 그리고 너 걔네 채권에 올리자. 이렇게 만드는 것 때문에 그래요. 만드는 것 때문에. 여튼
가족이나 지인이나 뭐 친구나 이런 분들도 정말 실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줬고 이러면 채권자 맞아요. 하지만 그 채권자를 법원에서 인정해 줄 때는 어떤 이런 악용이나 다른 채권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서류 검토가 굉장히 꼼꼼해집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우리 사무실 아니에요. 다른 사무실에서 의뢰한 어떤 채무자가 정말 가라로 해가지고 맞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이네요. 부모, 지인, 뭐 개인 간 채무도 채권자만 올릴 수 있으나 일반 금융권에서 빌린 채무하고는 다르게 그 입증 서류를 굉장히 법원에서 까다롭게 요구한다. 그래서 그 입증이 안 되면 채권자 목록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까다롭게 보는 부모, 자식 간의 동거래는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게 실무입니다.